제라늄 구입해 오신 분들 많으시죠? 여름에 죽이고 그래도 제라늄 못 잊어서 다시 사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번엔 죽이지 말아야지 하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분갈이사부터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라방 중에 어떤 분이 분갈이 후유증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갈이 후유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갈이 후유증이 거의 없어요. 그 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영상 중에 몇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선풍기. 자, 다이소에서 구입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답이에요. 그 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애들 있죠? 얘들 전부 다 분갈이 한 아이들이에요. 분갈이 한 시점은 한 이틀 정도 됐고,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분갈이를 한 다음에 이 선풍기 앞에서 이 첫 번째 준 물이 마를 때까지 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분갈이의 가장 첫 번째는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커요. 그 과습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공 밑에서 여기에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햇볕을 받아들여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이 밑에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걔를 더 빨리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바람,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아이들이 잘 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얘는 이제 간지 한 이틀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물이 좀 차 있고 뭐 얘도 문제 없죠. 그리고 나래드림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젖어 있는 이유가 분갈이를 해서 그런 건데, 오늘 분갈이 후유증 물어보셨으니까 분갈이를 어떤 아이들을 해야 되고 그 후유증이 뭔지 이제부터 얘기를 들어갈게요. 벌써 답은 드렸습니다. 분갈이 후유증 없으려면 선풍기. 지금이라도 다이소 있는지 가보세요. 제라늄을 사가지고 오시면 대부분 먼저 분갈이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집 환경에 적응을 시킨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 환경에 적응시키는 걸 제일 먼저 광순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광순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집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진행을 해버리면 내가 분갈이를 잘못한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적응하기도 전에 완전 갈아엎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싱싱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건 여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환경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해가 들어서 점심 1시 정도까지 햇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햇볕을 먹고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적당히 수분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기분 좋게 살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면 빛이 없는 곳으로 저 안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빛도 부족한데 화분을 큰 거에다가 이제 바꿔서 넣어버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활동이 적어져요. 근데 화분이 커지면 빨아들이는 먹어야 되는 물량이 많겠죠. 많은 상태에서 올렸는데 얘가 그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당연히 이쪽으로 물음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빛을 나는 이제 요만큼만 먹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서 이쪽에서 빨아들이는 양을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만든 상태에서 화분을 키우면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을 천천히 먹어서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화분이 커지고 물을 갖다가 평소에 먹던 양대로 먹어버리면 이 아이가 물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잎부터 누래지기 시작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 현상이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옮겨놨는데 저는 분갈이도 안 했는데 왜 잎이 누래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 바깥쪽이 이렇게 말라가면서 노래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요게 이제 빛이 부족하면 야외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실내로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요런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이 아이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될 거예요. 제가 경매를 통해서 저 일요일마다 라방에서 하는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아이인데 이전에 야외에서 컸던 애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저희가 이제 식물등도 많고 뭐 이것저것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야외에서 봤던 빛만큼은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 밑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라늄은 밑에서 잎이 하엽지거나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 위쪽만 쌩쌩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옮겨와서 그런 거는 좀 어렵고, 자, 이렇게 물음이 온 경우들 있어요. 이렇게 물음이 온 경우는 보면은 위에서 봐도,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얘는 이제 산모 끝나고 나서 정식 전에 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인 흙으로 옮겨왔는데, 요럴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근데 프랭크 애들이 전에 물음인 아이의 새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했는데, 요런 경우에는 몸에 세균이 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물음으로 죽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경우 밑에서부터 떨어졌는데 영 상태가 좀 아니다,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살기는 살아요. 살긴 사는데 성장 속도가 더디고 힘들어지죠. 이제 요런 경우가 자리를 옮겨서 발생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갈이를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물음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시들시들 하면서 잘 안 크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밑에가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새순도 돋는 것 같고 위에도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누런 잎들이 발생을 해요. 파란불입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에요. 옮겼을 때 뭐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위에 보면 연두색으로 지금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잘 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밑에서도 보면 새순들이 곧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분갈이를 하다 보면 뿌리를 조금씩이라도 다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라늄은 시간이 지나면 하엽이 조금씩 져요. 그러니까 하엽이 진다는 게 뭐냐면 밑부분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위에의 성장을 더 돕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 거의 모든 식물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밑에가 이제 누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쌩쌩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밑에 부분이 어딘지를 보면은, 자, 가장 밑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자,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서 위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들은 제가 왜 드리고 왔느냐면 이제 물을 줘야 될 시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현재 저는 제라늄을 밖에서 구입해 오기보다는 전부 다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삽목을 해서 키우는 경우라서 얘가 없는데, 저도 물건을 사러 가요. 어떤 때 사느냐면 저 관엽식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 보시면 조인폴리아에서 가지고 온 나비 알로카시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왜냐하면 잎이 약간 변이를 통해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 지금 제가 분갈이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이쪽에 놓고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기 제가 관엽식물을 놓고 키우는 마차입니다. 저기다 놓고선 키우고 있는데, 물을 주면은 이제 밑에 셀까봐, 그리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케아에서 산 양철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구멍이 없어요. 그냥 물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 겨울을 날 거예요. 전 제라늄 새로 구입해 왔을 때도 보통 한 계절 정도는 그냥 넘기거든요. 뭐 특별히 보여드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된다면 그때쯤에 한 번씩 제가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는 상황이 돼요. 자, 요런 경우에 그냥 저는 물만 줍니다. 이렇게 물만 주고 이 계절을 잘 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집에 얘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로카시아는 순딩순딩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뭐 누가 키우든지 말려서든지 뭐 물을 주든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랑 그나마 좀 제라늄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얘도 물을 많이 주면 알뿌리라서 밑에 쪽이 밑둥이 썩어요. 뭐 그런 경우들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여기 밑에가 요만큼 고일 정도만, 물이 흐를 정도만 해서 주거든요. 요 상태에서 저는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제라늄 키우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제라늄에서 이제 좀 하나하나씩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지켜볼까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하나씩 찝어드리려고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조금 문제들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봤어요. 분갈이를 해야 될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도 괜찮은 아이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요 아이, 요 셋을 데리고 와봤어요. 자, 이제 이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상들이 보이는데, 요런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면 가격이 좀 있죠. 이유는 뭐냐면 꽃이 예쁘게 펴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몸체도 좀 커있고, 거의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아이들 데려다 놓으시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여름에는 가위를 일일이 잘라주지만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엔간하면 무름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똑 따주기도 하는데, 이제 따주는 걸로 할게요. 가위 안 가져오고, 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가위로 잎자루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뚝 잘라줘서 이렇게 해주는. 그럼 뭔가 좀 괜찮죠? 자, 여기는 먼저 잘라준 잎자루들의 자국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서 하면은, 여기 보면, 요 밑에 아주 순들이 잘 나와요. 나중에 키워서, 삽목하면 부엄이 만들 수 있는 아이죠. 지금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펴 있는데, 지금 분갈이를 한다? 바보짓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이제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얘를 분갈이를 해버리면 이 꽃이 금방 사그라들어요. 제라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이 피면 꽃이 거의 한 달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피는 꽃들 특히나 그래요. 일찍 안 져요. 날씨가 쌀쌀할 때일수록, 겨울에 핀 꽃일수록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꽃 좀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예쁜 아이를 갖다가 지금 분갈이를 해버리시면, 욕심대로 분갈이를 해버리시면 이 아이가 뾰로용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요 몸도 다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그냥 이번 계절을 넘기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든 얘가 영양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꽃이 피는 게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양제를 더 주시면 됩니다. 이번 계절 정도는 그냥 나셔도 괜찮을 정도의 몸통과 화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게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에 분갈이할 사이즈 토분이든 화분이든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놔두시면 예뻐요. 굳이 분갈이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분갈이 그렇게 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키워서 뭐 어디 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적당히 크면서 짱짱하게 자라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사이즈다.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첫 번째 꽃대가 올라왔고요. 이 꽃대는 별로 예쁜 꽃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체에 비해서, 보세요. 몸체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빨리 분갈이를 해주는 게 더 상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분갈이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얘가 흙이 말라 있어요. 이런 애들은 분갈이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요 아이를 볼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셔도 되는데, 분갈이 둘 다 이제 지금 금방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는 내가 놓을 자리에 놓고 광순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분갈이를 하신다면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이런 잎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렇게 되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갖다 놔도 살짝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떨어질 건데, 그거는 뭐냐면 얘가 우리 집 환경에 적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분갈이에서 이렇게 우두두 떨어진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좀 더 얘를 자르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은 아이예요. 단 2주 정도의 시간, 적어도 1주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갈이를 또 해야 되는 아이들. 1, 2주 정도 지났는데 얘를 분갈이 하지 말고 그냥 겨울을 그냥 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 사이즈가 됐다라고 한다면 분갈이 권해드려요. 자, 볼게요. 너무 짱짱하게 잘 자랐어요. 진짜 짱짱하게 잘 자랐고, 자, 밑에도 보면은 잘 자라고 있는데, 리갈 종류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자람새가 좋아요. 그래서 금방 쑥쑥쑥쑥 자라고 이번 겨울에 자라서 이제 크게 될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얘를 분갈이를 안 해주시면 아마 영양분이 적을 거예요. 그러면 꽃대 올리는 것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지금 꽃대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시죠? 제가
제라핌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꽃대가 막 올라오는데 제라핌을 써도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짜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꽃도 피지만 몸도 짱짱하게 되면서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또 광고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보고 간간히 요즘에 리갈꽃 피는 집들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는 지금 화분 사이즈를 하나 정도 키워줘야 돼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되는데 10cm에 옮겨줘도 괜찮은 2개 정도. 6cm 다음에 8cm거든요. 요 8c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 정도? 그럼 얘가 싹 들어갔을 때 요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보다 이제 조금 더 큰 거, 이제 그게 10cm예요. 10cm는 요거보다 더 커서 이렇게 되죠. 그럼 들어가면 요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얘 아예 커졌을 때 사이즈는 12cm 정도 사이즈거든요. 요 화분에 보통 들어있는 아이들 거의 완전 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적정한 형태를 찾아보자면 지금 상황에서 예쁜 거는 요 한 사이즈만 커지면, 그러니까 6cm에서 8cm만 커지면 또 분갈이를 금방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10cm 사이즈 적당하죠? 이 정도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니까 요 정도의 사이즈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딱 좋은 그 정도인 거죠. 얘 분갈이 해줘야 될 때가 됐어요. 얘는 환경도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괜찮은 그 정도 아이였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애들 볼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본래 색깔이 이제 골드 잎이라고 얘기하는 골드거든요. 골든 애니버셔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골든 애니버셔리.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요 밑에서 지금 하엽이 지고 있죠. 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무름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밑에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들이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얘한테 영양분이 가니까 밑에 있는 얘는 지금 상태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 그래서 저는 갑니다. 뿅!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런 애들 같은 경우, 얘도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로즈버드 브라이스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얘는 분갈이 한 게 얼마 안 되는 게 지금 요 상태가 딱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요 밑에는 지금 앞전에 애처럼 양보를 하는 상황이고, 잎이 이렇게 빨간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식물등 밑에서 얘가 물이 들은 거예요. 감 잎 색깔로 물이 든다, 그러니까 단풍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분갈이 할 시점은 제가 보기엔 아니고요. 오히려 분갈이보다는 얘는 지금 밑에 있는 아이를 잘라서 얘를 삽목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건강한 아이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식물 성장 촉진제를 줘서 쭉쭉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무조건 물을 많이 주는 시기라서 한참 성장을 할 때라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여기는 이제 여름철을 지나온 그 시점이거든요. 여름철을 지나온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지금 이렇게 여기 밑에 있다. 위험합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가급적 데려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은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 데다가 식물등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아주 조금씩 자라요. 왜냐면 물도 조금 주거든요. 물을까봐.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이 이만큼인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밑둥인 부분이 요만큼씩 자라있는 아이들, 요만큼, 지금 마디와 마디 사이가 한 4cm, 3cm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 데려오시면 무름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마디에 질소 성분이 쌓여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밑에 여기 밑둥 부분이 짤막짤막한 아이들 고르시는 팁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얘 이름이 렌타이키라고 하는 아이인데, 피다 마른 거 아니고요. 일본 기모노처럼 생긴 아이예요. 이게 다 핀 거예요. 꽃이 굉장히 특이하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는 아이죠.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특이하잖아요. 안쪽에 녹색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꽃이 있고, 그동안 봤던 꽃 중에 제일 특이한 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꽃인데, 얘 볼게요. 밑에가 누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새순들이 돋아나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요. 얘는 이렇게 된 이유가 식물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욕심이 났어요. 이 아이 꽃을 좀 크게 키우게끔 하고 싶어서 식물등 바로 밑에 놔뒀더니 이렇게 물이 들어버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문제는 없어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요. 식물등 아래에서 이렇게 변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새순이 돋아서 잎이 커지면 그때 좀 잘라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하게 하엽이 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떡하지? 노란잎이 왜 생기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이 하엽이 좀 덜 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물 주는 걸 잠깐 놓친다던가 했을 때는 밑에 잎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거 물 주면 또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이 잎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라늄의 특징은 일단 잎이 이렇게 되면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물을 줘서 이렇게 보통 관엽들은 물을 주면 다시 바짝 살아나잖아요. 제라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엽이 지니까 물을 잘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참 그래. 물 안 먹는다고 하면서도 물을 잘 먹는 시기가 됐을 때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 주는 건 영상은 제가 또 차후에 또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이제 얘가 보른홀룸이에요. 빨간색 꽃이 장미꽃처럼 생긴 꽃이 정말 예쁜데 제가 얼마 전에 삽목을 했고 얘가 이제 다시 정식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면 위로 영양분을 다 올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애를 떨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빛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빛이 부족한 그 현상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엽이 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엽 지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잘라주신다고 한다면 그 옆으로 이제 크는 속도들이 훨씬 빨라지죠. 위로 크는 속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분갈이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주신다? 저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은 그냥 나셔도 됩니다. 너무 영양 상태가 좋아 쭉쭉 자라서 막 이만큼까지 커버린다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 아이도 지금 보면 얘도 사실 분갈이 할 시점이 됐어요. 아주 작은 아이였는데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큰 거예요. 여기는 보면 밑에가 굉장히 짧죠. 요때가 이제 막 9월달 10월달 요쯤이었고, 요즘은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쑥쑥 자라요. 기온도 좋고 영양분도 아주 잘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이런 경우에 화분을 갈아줘도 괜찮은 상황이죠. 얘는 적응이 돼서 우리 집 환경이 돼 있으니까 아까 걔처럼 분갈이를 해도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개똥이가 하나가 생겼어요. 얘가 뭐냐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분갈이를 해서 이제 아주 나쁘게 된 케이스죠. 자, 여기 볼게요. 까맣게 된 거 보이세요? 이 까맣게 된 게 뭐냐면 분갈이에서 물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제일 안 좋은 형상 중에 하나가 이 위쪽에 물음이 생겼을 경우인데, 저는 위쪽에 물음이 생긴 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균이 이미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경우는 보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살아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러 개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런 데까지 쏟을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아이 잘 키워서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밴드에 올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라고 전 판단을 한 게 이미 다 물러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데 다행인 건요, 얘 이름이 개똥이에요.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발견을 했나 봐요. 신경을 안 썼나 봐요. 뭐 그런가 봐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있는 아이인데, 참 스완랜드 핑크인데요. 진짜 어렵게 왔네요.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긴 상태에서 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기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물 적게 주고 하다 보니까 잘해서 왔고, 그나마 길게 왔던 아이 중에 좀 마디가 짧았던 아이라서 제가 그래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키웠던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죠. 짤막짤막한 요 시점을 거치니까 지금은 이렇게 꽃대도 잘 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대견한, 유일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잘 살아남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이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이 될 거예요. 삽목을 해서 정말 짱짱하게 잘 키워서 이제 온 아이들인데, 얘들도 이제 하엽이 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양 상태가. 그런데 다른 것보다 보세요. 미지아로 라란가 그럴 거예요. 미지아로스구나. 미지아로스인데 요 짧은데 요만큼의 꽃이 핀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위에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 지금 화분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다음 계절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는 그러실 거예요. 이 꽃대 잘라줘야지 빨리 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라늄을 빨리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베란다에 키우기 때문에 굳이 야외에서 키우는 아이처럼 쑥쑥쑥 자라게 하면 공간이 너무 좁아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작게 자라게끔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애가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키우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 얘도 보면 지엘 그라시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지엘 그라시아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도 보면은 되게 짱짱하게,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소형종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는데, 제가 요즘 유난히 소형종 아이들한테 그 관심이 좀 많아요. 아주 제가 마음에 들게 키우는 아이라서요. 뿌듯합니다. 자, 그런 애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소렌트 스타라고 하는 얘를 갖다 키우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게 키우고 있어요. 작게 키우면서 짱짱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하는데, 분갈이 굳이 해줄 필요 없어요. 만약에 분갈이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기 있는 꽃이 지고 그 다음에 꽃대를 자르고 하시면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좋을 봄날 짱짱하게 자라죠. 요런 애들, 요 사이즈, 지금 요 정도 사이즈라면 분갈이 굳이 해주실 필요 없어요. 어디서든 이런 아이들을 만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 요런 아이들, 지금 얘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잎이 그렇게 되죠.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키우시면 돼요. 분갈이 해주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있을 만한 예쁜 집을 갖다 놓고 딱 끼워서 그 상태에서 겨울 보내셔도 돼요. 마찬가지고요. 자,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이 됐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성이에요. 그냥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그런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잎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무름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잘 자라고 있어요. 단지 이렇게 밑에서 다듬어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제라늄 잘 죽이시는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한 분들, 너무 애들한테 무리를 주시는 분들이 또 잘 죽이세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다 커서, 그러니까 분갈이 해줄 시점이 돼요. 지금 시점에서 너무 분갈이하고 예쁜 옷 입히고 싶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차피 시작을 한 거 분갈이 하는 것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얘를 데리고 가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분갈이를 할 준비가 돼 있어요. 흙도 만들어져 있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고요. 굉장히 흔한 아이인데 요즘 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종이 들어오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꽃이 지금 이 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꽃 색깔 아니에요. 지금 요거보다는 더 흰색, 여기가 흰색이 끄트머리가 이 색깔인데 초기에 나오는 꽃들은 좀 느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라늄은 사진 보고 고르셨다가 그거 분양 받으셨다가 달라가지고 실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진만큼 나오려면 빛의 양이라든가 그리고 환경들 뭐 이런 것들, 영양제들 다 맞춰주셔야지만 그만큼 나와요. 자, 꽃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 어차피 꽃 시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오, 뿌리가 꽉 찼네요. 제가 잘 키웠네요. 예. 자, 이 상태에서 말라있죠. 살짝 마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물 주시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더 좋은데, 그 이유는 뿌리가 다칠까봐. 다른 관엽식물들은 아니에요. 제 앞쪽 영상을 보면 물 3-5번 정도 줘서 물이 전부 다 빠지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있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라늄은 좀 별개의 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죠. 초반에 해서 그렇게 죽였었던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배워가는데, 꽃이 폈을 때는 뿌리를 가급적 많이 안 건드리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연탄 심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연탄 심기도 괜찮은데 그거보단 이렇게 살짝 눌러서 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여기에서 이제 그 6cm짜리거든요. 여기서 8cm를 거쳐서 가는 건데, 8cm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요만큼을 거쳐서 가는 건데, 얘를 여기로 가버리면
또다시 분갈이를 또 금방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10호, 10cm짜리로 바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자, 차이를 보여드리면 얘가 본래 있던 자리,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옮겨가려고 했는데 패스한 거,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얘에다가 맞춰서 가는 겁니다. 10cm에 맞춰서 가고요. 분갈이 흙은 그냥 일반 상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 조금 더 섞고요. 그런 다음에 바이오차 섞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물밤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우분은 모주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판매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물밥을 넣어서 써요. 그 뿌리파리 문제 얘기들을 자꾸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크게 키우고 튼튼하게 키우려고 해서 그 우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그 창빛에서 나오는 식물밥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갱이들 보면은 식물밥 있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가장자리죠. 꼭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셔서 하면은 분갈이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몸살들을 하니까 분갈이가 무섭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탁탁탁 옆에 쳐서 가운데 센터에 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자꾸 건들건들하게 흔들린다면 우리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큰 꼬치용 있잖아요. 요거 해서 옆에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줬어요. 자, 아까보다 흔들림이 좀 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주러 가려고요. 요즘은 워낙에 자람새가 좋아서 마디들이 아유 세상에. 그리고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가 유난히 빨리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덩치가 금방금방 커져요. 자, 물을 주려고 왔는데요. 앞쪽에 먼저 제가 스완랜드 핑크를 분갈이 해놓은 아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선풍기 있는 쪽에다가 지금 놓으려고요. 그러면 금방 또 분갈이 한 다음에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선풍기 하나 꼭 구입해서 놓으세요. 제가 여름 동안에 다이소 가시면 꼭 챙겨놓으세요. 챙겨놓으세요 그랬었는데 챙겨놓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물을 줍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주셔도 되고요. 제가 주는 이유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또 하나는 선풍기를 믿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주고 나서 밑쪽으로 물이 쪼르르 빠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조금 부족한 듯 하거든요. 아이고. 자,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물이 좀, 아까 걔가 이제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물이 빠질 때를 기다리는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물이 다 빠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물이 다 마를 때 정도까지 이제 저는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너도 들어가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분갈이 실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작은 선풍기 없다면 선풍기 약하게 틀어서 조금 멀리 놔주시면 됩니다. 바람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한 정도로 지금 틀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살살살 흔들릴 정도예요. 그냥 많이 아니고 살살살, 보이세요? 요 정도 흔들릴 정도만 되는 바람의 양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 다음 편은 순집기, 그러니까 새로 산 아이들 순집기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집기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집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